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 이 OT도 따로 이제 PPT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판서로 써가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보통 제 모의고사 관련한 OT는 수업 없이 강좌의 구성과 관련한 얘기로 진행을 합니다. The Days Your Day 시즌 2.0, 그러니까 제 파이널 마지막 강좌죠.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이제 좀 목차를 구성을 해봤냐면 이 시험지 세트 구성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는 강의 없이 시험지만 사서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험지 세트 구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요것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강좌를 어떻게 구성해놨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 시험지와 강좌에 부과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뭐 당연히 이제 시험지에 대한 자랑 얘기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OT는 이제 강좌와 시험지를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세트 구성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하프 모의고사 4회, 풀 모의고사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풀 모의고사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냥 실제 시험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구성이에요. 실제 시험 구성. 그러니까 듣기도 17문제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45번까지 문항 구성도 실제 시험지랑 완전 똑같은 구성이 4세트입니다. 4세트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하프 모의고사는 이제 어떤 구성이냐? 듣기가 없어요. 그리고 독해 문제가 원래 전체 28문제인데 그 중에 14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킬러, 준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넣어놨습니다. 독해 전체의 절반인 14문항을 킬러, 준킬러로만 구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밑줄 치는 부분에 의미 문제 있죠. 밑줄의 의미, 함축적인 의미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 있죠. 요거 하나씩.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있죠. 어휘의 적절성 묻는 문제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요. 전부 다 한 문제씩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예 두드려 패는 문제들만 넣어놓습니다. 빈칸이요. 4문제요. 순서 삽입 각각 2문제씩 4문제요. 그리고 장문 독해. 요거는 이제 한 문항에 2세트죠. 총 합쳐보면 총 14문제가 나올 겁니다. 9, 10, 11, 12, 13, 1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하나 빠졌니? 계산이 희한하겠죠. 장문 2문제니까 12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당연히 이제 세트 구성을 보면 좀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일단요. 얘는 시간을 재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법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얘는 문제 풀 때 시간 무제한으로 푸세요. 시간 무제한으로. 선생님 근데 막판에 저희가 뭐 실무를 푸는 것 자체가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긴 한데 하프 모의고사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하프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시간이 70분이니까 그 절반만의 시간에 풀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구성을 보시면 알겠죠. 쉬어가는 문제가 없어요. 뇌를 굉장히 혹사시키는 문제 구성이고 실제 시험 문제보다 난이도도 약간씩 높게, 그러니까 맥스로 봤을 때 이번 9평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재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특정한 유형의 약점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한 용도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 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시간이랑 똑같이 맞춰서 구성하시면 돼요. 자, 70분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집에서 실무를 풀 때는 시험장보다는 약간 좀 편한 환경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문제를 애초에 출제할 때 시험장보다 편한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약간 더 올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네가 짧게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냥 70분 재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70분 재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혼자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푸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좌 구성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일단 스튜디오에서 4강을 찍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4강으로 찍어요. 요거는 전 문항을 다 찍을 거예요. 전 문항.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떻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항상 제가 이 하프 모의고사는
첫 번째 이제 도입부에서 좀 봐야 할 주요 문항을 먼저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하프 회차에서 이 하프 회차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뭐였고 이 하프 회차에서 이 중요한 문제가 왜 나왔냐, 기출에 어떤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요 문항 소개는 무조건 필수로 시청을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가 좀 어려웠던 문제만 인덱스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막판이잖아요. 그것도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필요한 문항들만 골라서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단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 모든 학생은 아니고 요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문제풀이 수업을 저한테 처음 듣는 학생들은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풀이를 접근해야 될지를 제가 하프 1회차에서 쭉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프 1회는 풀로 시청하세요. 하프 1회는 전체를 시청하세요. 어떤 학생들? 제 문제풀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빈칸 수업이나 순서 삽입 수업 혹은 시즌 1.5 수업을 통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본 적 있어. 그런 친구들은 뭐 문제풀이 방법론을 전체를 시청할 필요 없고 인덱스로 바로바로 하프 1회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스튜디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당연히 이 풀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이 진행되는데, 이 풀모의고사 문항들 중에 주요 문항만 제가 해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주요 문항만 해설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이 주요 문항을 해설 진행하는 게 4강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선생님은 주요 문항이라고 해설을 해놨는데 내가 틀렸던 문항에 대한 해설이 없으면요,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Q&A 게시판을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풀로 모든 문항에 대한 해설을 다 올려놨는데요. 이게 또 학생들한테 양날의 칼이더라고. 꼭 이제 모든 지문을 다 안 보면 직성이 안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너무 강좌 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총 그렇게 되면 이것만 4강, 이것만 8강, 12강이에요. 파이널로 영어가.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하게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할 테니까 막 내가 꼭 틀렸던 문제고 무조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해설을 안 해놔. 그런 것들은 Q&A 게시판들을 좀 최대한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주요 문항 해설을 할 때요, 저는 파이널 때 그냥 제 실무만 보여드리지 않아요. 연관 기출을 같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풀모의고사 1회차에 이 문제는 말이야. 기출. 같이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풀모의고사 1회차에 이 문제는 이렇게 겹쳐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같이 이제 좀 제공해 놓으면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는요, 인덱스로 골라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풀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강 길이가 조금 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강이 한 9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죠? 좀 문항도 좀 많이 다룰 거라는 거. 그치? 그거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연관 기출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연관 기출은 첨부 파일로 제공할 겁니다. 풀모의고사 분량과 관련한 연관 기출들을 첨부 파일로 드릴 거예요. 모든 기출을 다 드린다는 게 아니라 엮여 있는 것들을.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풀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듣기까지 다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응시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칠판 띄워놓는 겁니다. 칠판 띄워놓고 저희 조교가 이제 앞에 나와서 지금부터 시험 시작합니다. 시험지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듣기를 소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듣기 똑같이 시험과 똑같은 환경으로 이제 들려드리면서 10분 남으면 10분 남았습니다. 이런 멘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70분 분량으로 끊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활용해 주세요.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실행을 해봤었는데 3년 됐군요 벌써.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현장감이 조금 느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시험지에는
OMR 카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OMR을 제출할 곳은 없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에는 OMR 마킹 시간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도 현장 응시 영상을 보면서 OMR 마킹까지 해서 해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 현장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정답률을 저희가 올려드릴 겁니다. 현장 학생들의 정답률을 올려드릴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 현장 학생들의 정답률이 언제 올라오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현장 수업을 하는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것들의 자료를 수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매주 화요일이 될 겁니다. 이 강좌가 처음 이렇게 풀모의고사가 오픈되는 게 이게 풀모의고사 기준입니다. 풀모의고사 기준으로 강좌가 오픈되는 게 10월 첫째 주일 거예요. 그 10월 첫째 주에 매주 화요일, 10월 첫째 주 이후에 매주 화요일마다 현장의 정답률이 올라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됐죠? 정답률 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네가 틀리지 않았던 문제라 할지라도 좀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특정한 선지를 골라서 많이 곤란했어. 그건 시험장에서 네가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은 너도 그런데 걸리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선지들 중심으로 이거 안 걸리도록 노력해봐야 되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추가 서비스 돼요. 뭐 그 전에 그 외에 OMR 카드나 이런 것들 자잘한 건 안 줬고 요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그냥 시험지만 사서 문제를 풀 거야. 해설 강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요. 요거는 충분히 조금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시험지 세트가 구성됐는지, 강좌가 구성됐는지, 제공 서비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됐을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실무를 구매할지 여부를 생각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문제의 퀄리티가 어떨까? 그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절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적어도 3년 정도로 잘라봤을 때 저보다 실무를 많이 판 영어 강사는 시중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무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비용과 시간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지금 실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에 문항을 공급해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빵빵하게 많이 갖춰놓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업계 내에서 실무 한 회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강사가 저일 겁니다. 물론 비싸다고 꼭 좋은 문제냐? 이진 않겠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이 있잖아요.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요. 저는 그 철칙에 철저하게 입각을 해서 좋은 문제를 얻고 좋은 문제를 출제해 주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충분하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괜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모의고사는 아니겠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출이랑 계속 연관해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실무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그래요. 문제를 틀렸을 때도 그냥 사설이니까 내가 좀 틀려도 되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안 하도록 제가 끝까지 좀 장치를 마련해 줄 거거든요. 이 문제 기출이랑 이렇게 엮여 있어요. 너 틀려도 되는 문제 아니야 라는 걸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나 최근 기출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꼭 항상 이제 또 시험지의 난이도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쉬운 상황을 상정하고 회차를 낼 수는 없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힘들게 좀 어렵게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이 쉬워서 씨발 하는 게 낫죠. 쉽게 준비해놨다가 어렵게 문제 나와서 씨발 이거보다 낫다고요. 욕설 써서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쉽게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9평 정도 난이도.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거보다 약간 더 쉽게 요 정도로 상정하고 문제 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하프 모의고사 강의가 풀 모의고사보다 먼저 조금 촬영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하프 모의고사부터, 그리고 또 제대로 좀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풀 모의고사부터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됐죠? 제공 서비스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고요. 조금 해설이 안 들어가는 문항들은 Q&A 게시판도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됐죠? 자,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